안녕하세요. 대장입니다. 오늘 7월 18일 일요일이고요. 네, 월요일과 해서 요번 한 주에 있을 우리 증시 전망을 좀 해드릴까 하고선 영상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제약 바이오 관련주들, 진단키트주, 비대면 관련주들, 그래서 좀 많은 움직임들을 보여줬었고, 또 대선이 얼마 안 남았죠. 해서 정치 테마 관련주들이 좀 움직여주는 이런 추세로 좀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오늘 다뤄드릴 만한 종목들과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상반되어 있기도 하지만은요. 이따가 오후쯤에, 오후가 아니고 이게 후반부쯤에 내일 볼 종목들 몇 가지 이렇게 선정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네.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영상들을 이렇게 좀 한 번 이렇게 다시금 돌아보니까 조금 위험 부담이 있었던 관련주들이 많아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따가 조금 시황을 전해드리면서 조심해야 될 관련주들, 조심해야 될 종목들, 조심해야 될 부분들, 이런 것들 좀 다뤄드릴까 합니다. 네. 그래서 제약바이오 관련주들 조금 더 이렇게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지만은, 위험성이 이제는 많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실적주 위주로 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실적주보다는 먼저 청약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네. 지난 7월 10일경이었죠. 그래서 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 맥스트하고 큐라클, 네, 큐라클 맥스트. 네, 이 종목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한번 7월 10일 날 올려드렸던 영상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큐라클은 이제 청약 일정이 지났고, 맥스트가 주말을 껴갖고 내일 월요일이죠. 월요일 날 이제 마지막 청약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크래프톤이 앞으로 향후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전망을 보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에브리봇은 가정용 기계 제조업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가정용에서 쓰는 로봇들 있죠. 이제 청소기 그냥 지 혼자 막 돌아다니면서 막 쓸어 담고 닦고 하는 청소기들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동으로 해주는 AI가 탑재되어 있는 네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이런 로봇 제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뿐만 아니라 로봇 제조업에 있어서 지금 향후 많은 주목들을 좀 받고 있죠. 그래서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도 로봇 회사를 인수를 한 바도 있고 해서 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요즘 며칠 전에 SD 바이오 센서 네 센서 16일날 이제 상장이 됐었는데 좀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주가 흐름이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영상을 따로 만들지는 못했고요. 그래서 우리 회원분들께 해서 청약하신 분들 홀딩하세요 라는 사인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장초 전에 드렸기 때문에 아마 사인을 보고 장초에 이렇게 잡으신 분들도 덜어 계십니다. 그래서 일부 한 6%에서 7% 정도 이렇게 수익을 보고 계시는 중으로 제가 이렇게 파악을 했었는데 일단 월요일 내일 좀 더 지켜볼 예정이고요. SD 바이오 센서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유 중입니다. 네 일단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 보면서 시황과 그래서 어떤 종목들을 요즘 조심해야 되는가 그리고 또 조심해야 될 부분들 좀 설명을 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차트는 코스피 종합 차트입니다. 네. 얼마 전에 비중을 저희는 줄이고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다시금 큰 하락이 나올 것을 두려워해서 제가 전 종목 절반 매도 사인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현금화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절반 현금 비중을 좀 차지하고 있었던 부분으로 그래서 단타로서 진행을 하기도 했었고 다시금 조금 좋은 종목들로 다시 선정을 해서 매수 사인을 드렸던 부분도 또 있습니다. 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요. 그래서 이때금 해서 절반 비중을 덜은 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우려하시는 분들도 덜어 계시기도 하고 또 잘했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이제 말들이 조금 나왔던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 공교롭게도 좀 일이 있어서 실시간 리딩을 못 해드렸어요. 그래서 그 지금 소통을 못한 상태인데 빨리 영상을 올려드린 후에 소통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같은 경우도 제가 몇 종목도 선정을 하고 그 관심 종목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이제 그 시장성을 반영을 해서 물론 위험성도 있었습니다. 해서 손절 라인을 좀 잡아드렸던 종목들이 좀 있는데 진단키트 관련주죠. 수젠텍, 휴마시스. 네. 그래서 그 수젠텍 같은 경우도 약 한 2%에서 3% 정도 그 마이너스 부분에서 아마 손절을 다 하셨으리라 이렇게 생각은 드는데 이따 소통을 좀 해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휴마시스는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그 큰 폭으로 많이 하락을 해 있는데요.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세력들이 그 일전에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변동성이 상당히 커요. 네. 변동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고점에 몰리신 분들이 계시다라면 요 종목 같은 경우는 탈출하는데 조금 뭐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아니면 빨리 탈출할 수도 있고 한 부분이 또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이 되긴 합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전략 매도를 사인을 드리고 또 손절 라인을 잡은 이후에 벌어지는 상황들은 저도 전망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그 사인들을 좀 드리면 좀 잘 따라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코디안 같은 경우도 요 종목은 아마 제가 손절 라인을 안 잡아 드렸어요. 네. 요 라인은 이제 그 손절 라인을 안 잡아 드린 이유는 지금 장이 안 좋기 때문에 추세선이 꺾인다 하더라도 장이 좋으면 안 좋았을 때 추세선이 빠르게 하락을 하지 않고 어느 정도 지켜주려고 하는 힘들이 있는 종목들은 반응이 빨리 오게 돼 있습니다. 해서 그 손절 라인을 안 잡아드렸고 어느 정도 하락이 되면 추가 매수로 인해서 비중은 좀 늘어나겠죠. 하지만 제가 그 종목 선정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선정했습니다. 해서 이렇게 좀 더 지속적으로 관찰을 하면서 좀 지켜볼 예정입니다. 삼부토건도 마찬가지고요. 삼부토건 같은 경우도 아마 손절 라인을 안 잡아드린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지금 확인을 할 수 없는 게 조금 아쉬운데요. 그리고 휘닉스 소재 같은 경우는 이것도 손절 라인을 안 잡아드린 것 같아요. 네. 해서 요 종목도 좀 지속적으로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제가 지금 요게 좀 보시던 분은 아시겠지만 조금 뭔가 바뀌었죠? 네. 그래서 이거를 지웠다가 영상을 녹화하면서 지웠다가 하다가 그냥 요번에 그냥 내비나 뒀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그 CCI 그리고 RSI 요 추세선을 좀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꼬리가 윗꼬리로 달아주면 꼬리가 윗꼬리로 올라와 주면 다음날 단타로 좀 보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도 이동평균선에 설정하는 법은 뭐 각 그 증권회사마다 다른데 그래서 이렇게 뭐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넣어보시고 저기 모르시면 증권회사에 전화하셔서 그 뭐라 하더라 그 저기 뭐야 원격? 네, 원격으로 좀 해달라 이렇게 하시면 잘 해주십니다. 네, 저도 초보 시절 때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오늘 조심해야 될 종목들 뭐 이렇게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본다 이렇게 했는데요. 그 중에 세력들이 조금 장난질을 좀 했던 종목, 우리 그 회원분들도 그 일전에, 재미를 좀 많이 봤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네. 하지만은 그 다시금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 또한도 시선을 좀 받는 그런 종목들 위험 부담이 있지만 따라갈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종목들 그 중에서도 좀 대응이 가능한 종목들 이런 종목을 선정을 해서 이제 관심 종목으로 올려드리고 하고는 있는데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모르겠습니다. 그
아마 작년서부터 해서 유튜브나 뭐 이런 쪽에서 자잘한 세력들이 이렇게 선전을 많이 한다든지 이슈화를 시킨다든지 하는 그런 종목들은 대부분 좀 세력들이 장난을 좀 치지 않나. 보시면 큰 상승도 없고 큰 하락도 없고 그 기간 내에서 거진 단타성으로만 수익을 내고 빠지고 수익을 내고 빠지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같은 소규모 아니면 이렇게 뭐 중소도 안 되고 뭐 이런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느 점이 매도점인지 어느 점에서 다시 상승을 주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뭐 CCI나 RSI 선 보고 그 다음날 이렇게 추세선이 확 올라가 있다 그러면 그 다음날 뭐 단타로서 대응을 하고 목표도 나름 지켜야겠죠. 2% 내지 3%. 네, 이런 식으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마 정확히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저기 한데 아마 이륜차 제조업일 거예요. 네, 이륜차 제조업이고 이때 당시쯤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좀 알고 있었던 저 정보로서는 그래서 자산은 늘어나는데 부채비율도 늘어난다. 그래서 조심하십시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회원 여러분들께. 그래서 뭐 작년 4월 달서부터 쭉 다달이 해서 유상증자며 사채전환이며 추가 상장으로 다시 유상증자 뭐 이랬던 회사이기 때문에 좀 탄탄하지 못하다 이런 네, 종목이긴 합니다. 근데 요 종목을 다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추세선이 다시 붙었어요. 네, 추세선이 다시 붙었는데 만약 이 종목을 좀 다시금 진입을 해보실 생각이 있으시다라면 조심을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나름 목표가를 세우고 진입을 했을 때 단타성으로 네. 뭐 예를 들어서 100만원어치 이렇게 매수를 하셨으면 1% 올라가면 한 20만원어치 덜어내고 100주를 샀다라면 쉽게 말씀드리면 100주 사셨으면 20주 덜어내고 또 1%더 올라갔으면 20주 더 덜어내고 또 1%더 올라갔으면 20주 더 덜어내고 하면 3% 4% 네, 수익을 보신 뒤에 어느 정도 비중이 남아 있을 때 관망을 하시다가 좀 빠질 추세다 그러면 그냥 미련 없이 나오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수익을 보시면 좋을 만한 종목인 것 같고 물리셨다라면 이 추세선이 살아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세력들이 올린다 그러면 단타 치고 나간다 했을 때 1,400원 선까지는 올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저도 항상 100% 맞는 게 아니기 때문에 1,350원 선, 네, 요 선에서 마무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GTG 웰리스, 네, 요 종목도 마찬가지로 세력들이 장난을 치는 그런 그림이긴 합니다. 네. 요거 같은 경우도 한번 이때서부터일 거예요. 네, 이때가 뭐 19년도죠. 제가 이전에도 방송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길게 끄는 종목들은 1년, 2년, 짧게 보는 것들은 뭐 한 달, 30일이죠. 30일에서 한 15일, 10일밖에 안 가는 경우도 있어요. 10일 만에 다시 추세선을 확 끌어올려서 치고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한번 크게 상승을 줬다가 빠졌단 말이에요. 이때 뭐 한 4,000원대에서 12,000선이면 3배죠. 네. 보통 세력들이 최소 2배, 아니다 싶으면 딱 2배, 네. 최소 2배만 먹고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최소 한 2배 이상, 3배까지는 봤단 말이에요. 3배까지는 보고 추세선이 급격하게 내려왔죠. 내려왔으면, 보시면, 제가 오늘 이 설명을 드리려고, 이거를 안 지웠는데, 매수 물량이 살아 있어요. 계속 행보 기간 중에서도 매수 들어오는 구간이 덜어 있었고 이때죠. 보시면 이게 매수 물량이 쭉 빠져요. 터는 거예요. 다시금 털면서 개미들 왜 소위 얘기하는 개미 털기라고 그러죠. 네. 그 뒤로부터 상승을 줍니다. 상승을 주고
다시금 조정을 줘요. 하락을 준단 말이에요. 이때서부터 이제 작업을 시작을 하는 거죠. 이때서부터 작업을 들어가서 매집을 한 후에, 개미 털기 한 후에, 이때 기간이 보시면은, 이때 보면 안 되고, 네, 이때서부터죠. 이때가 뭐 2020년 3월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들이 털고 나갔을 때가 2021년 1월. 그러면 약 한 9개월이죠. 7개월에서 9개월 사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 1월 15일부터 털고 나갔단 말이에요. 오늘이 요번에 7월 달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쯤에서 살짝 매집량이 들어올 거예요. 매집량이 들어오고 약 한 9월 달 정도 되겠네요. 9월에서 10월 정도. 네. 9월에서 10월 정도 이렇게 보는데, 그때도 만약에 세력들이 뭐 좀 더 작전을 좀 더 들고 가야 되겠다. 자기들만의 선택은 아니거든요. 대주주 있죠. 대주주들과 상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올 연말 안에 뭐 이렇게 끌어올리든지 뭐 이런 작전을 좀 피지 않을까. 제가 뭐 선수도 아니고 고수도 아니지만 그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도 GTG 웰리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물을 타시든 아니면 조금 더 며칠 더 한 8, 9월 달 보시고선 물을 타야 될지 그 선택을 좀 그때쯤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KR 모터스나 뭐 이제 아까 이거 말씀드렸나 모르겠네요. 팜젠 사이언스 요 종목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시면 추세선이 마찬가지예요. 요때에서 치고 나왔죠. 네. 다 털고 나오고 나서 다시금 매집을 했다가 털었죠. 아까 말씀드렸던 요 구간입니다. 여기서 털고 나올지 다시금 올려줄지 어쨌든 반응을 볼 거예요. 세력들이. 요 종목도 마찬가지고, 네. 요 종목은 이제 반응을 보고 있는 상황이죠. 반응을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더 꼬라박았다 갈지, 여기서 바로 반등을 줘서 털고 나올지, 네. 좀 주시를 해 봐야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팜젠 사이언스나 저기 해서 보면 진단키트 뭐 이런 쪽으로 좀 같이 엮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그 종목들이 좀 더러 많기는 한데요. 하나 좀 희망적인 건 뭐 세종텔레콤 이런 종목은 요것도 이제 세력들이 털면 요 부근까지 턴단 말이에요. 요때가 이제 뭐 500원대인 것 같은데 241선이죠. 241선 터치를 하고 반등을 줄지 얘네 같은 경우도 무섭게 올린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 항상 조심하시고 대응만이 살 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티온바이오 같은 경우도 요것도 지난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제 전망이 조금 어렵습니다 라고 말씀도 드렸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종목도 보시면은 요 종목뿐만 아니라 제약 바이오 관련주에 있는 종목들 모든 종목들이 그래요. 지금 찌라시들이 너무 난무해요. 요것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네. 그래서 지금 찌라시가 좀 돌고 있는 게 또 메디콕스예요. 메디콕스 같은 경우도 벌써 얘네들 해 먹을 대로 해 먹었어요. 해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요때 저는 이제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매집 그 호가창을 보고 매집이 들어온다. 이거 보면은 그 캔들이 작아요. 작은데도 불구하고 매집량이 좋았단 말이에요. 해서 들어가서 이때 이렇게 해서 큰 수익을 보고 나오긴 했지만은 이후 전망은 조금 제가 어렵기는 해요. 어렵기는 해요. 네. 그래서 지금 또 다시금 그 단타로서 잠깐의 수익은 볼 수 있겠구나 하는 판단이 들어서 지난주에 조금 몇 번 추천을 좀 드렸던 부분도 있는데 요거 말고 HLB 파워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요것도 마찬가지고 얘네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지금 뭐 찌라시가 돌고 있냐면 100% 정확하진 않아요.
뭐 코로나 치료제로 임상 중이다. 임상 중이고 뭐 긴급 사용이 나오게 되면 긴급 사용이 되게 되면 상승 여력이 있다. 해서들 지금 뭐 찌라시가 돌면서 이렇게 매집 중인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종목들은 피합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자신 있는 구간에서 자신 있는 짜라시 죄송합니다. 찌라시든 뭐든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해서 자신 있는 구간이었으면 들어가는 거는 있습니다. 예. 해서 그 먹고 나오고 하기는 하는데 이후 전망은 좀 어렵기는 해요. 네. 특히나 HLB 파워 같은 경우는 HLB 그 종목들 뭐 많은 상승이 있었죠. HLB만 해도 네. 그래서 이때 그 우리 회원분께 이때쯤이었을 거예요. 아마 38,000원 선에서 행보를 좀 주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이게 나올려나 모르겠네요. 네. 그 상황에서도 제가 이제 안심을 드리기 위해서 그 41,000원 세력들이 41,000원까지는 무조건 끌어올린다. 버텨라. 그래서 41,000원, 42,000원이죠. 41,000원에서 2,000원 사이 그 241선을 터치를 하고선 더 올릴지 아니면 뚫고 나서 내릴지 모르니 42,000원 선까지 보고 절반 매도를 해라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큰 수익을 보고 나오시긴 했는데 네. 그래서 그 세력들의 움직임이 다 그 거기서 거깁니다. 네. 어떻게 보면 어렵고 어떻게 보면 쉽고 네. 해서 그 여러 가지 그 이슈가 돼 있고 현재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정치 테마 관련주들이나 제약 바이오 관련주들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이렇게 그 보시면 큰 상승이 있다가 바로 갭 하락을 그 큰 하락을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꼬시는 자리들이 있어요. 우리 개미들을. 그런 것들은 전에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단타로 들어간다 했을 때 1% 아니면 자기들만의 목표가가 있겠죠. 2% 정해놓고 들어가시긴 해요. 정해놓고 들어가시는데 그 수익을 보자고 기다렸다가 그게 고점이 될 줄 몰랐다.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하다 보면 물리는 거죠. 물려서 물 타고 하다가 평단가 오면 버리고 해서 더 수익이 있을 거였는데 못 먹고 더 올릴지 뭐 안 올릴지 여기에 그냥 차트가 보이니까 이렇게 편하게 말씀을 드리고 편하게 생각들을 하시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뭐 차트가 이런 상황이다 했단 말이에요. 더 갈지 내릴지 앞날은 모르는 거거든요. 이때는 무조건 나와야겠죠. 네. 어느 정도 수익이 나셨다라면 나와야겠죠. 네. 뭐 물론 다음날 더 갔어요. 네. 아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좀 시장성을 많이 주목을 받고 있다라든지 그런 종목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종목들은 1%를 목표가를 세우고 들어갈지언정 평상시에 시드에서 20%만 접근하세요. 만약에 1,000만원 단타로 치시던 분들이면 200만 넣으세요. 200을 넣으시던 분들은 50만 하세요. 50만 하시던 분들은 20만원만 하세요. 뭐 퍼센트가 조금 달라지긴 하는데 20만원만 하세요. 네. 해서 과적값 정도 이렇게 버시고 하는 걸로 만족하실 줄 알고 만약에 조금 손해를 보셨으면 거기서 뒤도 돌아보지 마시고 거기서 또 복수해야겠다 라는 생각도 버리시고 다른 종목 찾는 겁니다. 안전한 종목으로. 해서 오늘 조금 안전한 종목 몇 가지 좀 선정을 해드릴까 합니다. LNG 선박 관련주예요. 우리가 지금 대장주로는 HMM이 지금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보유 종목이라 자꾸 거론들이가 좀 뭐한데 제가 이거를 금요일 날쯤에 다시금 그 매수 단가를 매수가를 추가 매수죠. 그래서 매수가를 정해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38,000원 선까지 내려오면
만약 이 선까지 내려오면 추가 매수를 하십시오 했는데 다행인지 다시 바로 반등이 왔어요. 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금요일 날 저희가 지금 반 매도를 한 상태입니다. 예, 반 매도 상태인데 이것도 제 전망이 조금 잘못 흘러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손해죠. 네. 반 매도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반 매도를 하고선 반 매도 한 시점보다는 더 올라와져 있기 때문에 네. 좀 손해기는 한데 다시금 지금 주가 흐름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네, 실적주 위주로 간다, 뭐 아니면 경기 민감주로 간다 라는 판단을 짓기에는 아직은 좀 무리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들을 제가 선정을 한 이유는 향후 전망성이 좋아요. 네, 그래서 경기 흐름 지금 당장 매수하라는 게 아닙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38,000원선 요것도 이제 38,000원선 오게 되면 그쯤 해서 38,000원에서 4만원 선을 이렇게 잡으십시오 하고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추천을 드렸던 세진중공업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지금 매집이 들어오고 있어요. 예, 지속적으로 매집이 들어오고 있고 최근 고점인 뭐 이렇게 8,000원 선 이렇게 잡아져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장기적으로 보거나 하면은 이렇게 주 차트나 월 차트를 보기도 합니다. 근데 요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이제 작년서부터 해서 주목을 받으면서 이렇게 추세선이 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한데 앞으로 향후 전망이 좋아요. 그래서 이 종목도 지금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건데 요 종목 같은 경우도 6,700원 선, 6,700원에서 6,500원에서 6,700원 선 요 사이가 다시 분할 매수를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이런 전망을 해 봅니다. 그래서 선박 관련주에서는 이렇게 두 종목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때는 또 살짝 대장주였던 역할을 했던 동성 화인텍 요 종목도 눈여겨볼 필요는 있어요. 하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감히 제가 말씀을 드리기에는 조금 위험 부담이 있는데 세력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세력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흐름이 잔잔한 것 같아요. 네, 해서 이격은 그렇게 크질 않아요. 어떻게 보면 크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만원대에서 14,000원대 네, 이렇게 해서 지금 보시면 굉장히 긴 시간 동안에 이렇게 흘러오고 있어요. 네, 긴 시간 동안에 흘러오고 있는데 저점은 높아져 가고 있어요. 네, 저점은 높아져 가고 있다는 것은 이제 존버 세력들이 있다는 거는 확실한 거고 세력들이 있다라는 거는 지금 아직 제가 실력이 부족해서인지 좀 없는 것 같아요. 네, 흐름세로 봤을 때 좀 깔끔하지 못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종목도 보시면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저점일 수 있거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월요일 날 사인을 드릴 예정이고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도 눈여겨 보셨다가 뭐 출발이 어떤 거에 따라서 이렇게 좀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박 관련주에서는 HMM, 세진중공업, 동성화이텍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유 죄송합니다. 목이 말라서 그런지 사례가 걸리네요. 네. 지금 또 하나 볼 종목이 5 관련주예요. 5G 관련주. 네. 5G 관련주 대장주는 저는 이제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삼성 SDS 요 종목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보가 굉장히 길었죠. 행보가 길었단 말이에요. 행보가 길면서도 시세 변동도 좀 있었어요. 네. 시세 변동도 좀 있었고 그래서 길게 보면 이 박스권 안으로 이렇게 봐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지금 코로나가 지금 많이 확산세가 좀 늘어나가 있고 반면에 또 백신도 지속적으로 이제 계속해서 하고 있고 또 치료제도 개발 중이고 치료제 뭐 이렇게 해서 백신 뭐 이런 것들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신약 개발하는 데 있어서 보통 걸리는 시간이 5년에서 길게는 10년 이 정도로 잡는단 말이에요. 네. 해서
그 기간 동안에 너무 짧았죠. 1년 만에 백신이 나왔고 1년 만에 치료제가 나왔고. 네. 그래서 그 조금 지나면 그 빨리빨리 그 하다 보면 그 안정화된 백신이 또 개발이 되고 안정화된 치료제가 개발이 되고 하면 불과 한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별도에 제가 또 하고 있는 일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도 있는데 그분들께도 제가 한 10월 달쯤부터 조금 저기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좀 완화가 되지 않을까, 좀 잠정이 되지 않을까. 아주 없어지진 않을 것 같고요. 네. 12월 달쯤 되면 좀 많이 없어질 것 같긴 한데, 뭐 그때 매수하라는 게 아니고요. 지금이 저점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 종목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그 이제 지지난달이죠. 7월 5월 달에 241선을 이제 내려갔다가 다시금 올라와 줘서 지금 지켜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날이 7월 9일이죠. 7월 9일 날도 터치를 했다가 다시 올려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유지를 해주려고 하는 선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한 18만원 선, 18만원에서 18만 5천원 선, 네, 요 사이쯤에서 분할 매수를 좀 해보시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네, 선택은 물론 우리 시청하신 분들 개인의 몫인 것을 강조드립니다. 또 하나는 KMW 어느 정도 그 저점에 와 있지 않나 이 판단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길게 볼 종목이에요. 우리 장투 종목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매집 사인은 안 들인 상태예요. 네, 조금 더 떨어지면 봅시다 한 게 벌써 한 6개월이 지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6개월 흐름 동안에 주시만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물론 저점에 잡아서 요럴 때 요런 구간들 해서 요런 구간들 해서 스윙으로 좀 아니면 단타로서 이렇게 대응을 하면서 수익을 좀 낼 수 있던 부분도 있었는데 그래서 그 기회봉을 좀 중요시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놓친 거고 어떻게 보면 피한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다시 한번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5G 관련주에서는 여러 종목들이 더 있는데 이 화면에 보시면 뭐 이렇게 나와 있긴 합니다. 에이스테크나 RFHIC 이 종목을 이제 거론은 안 하겠습니다. RFHIC 왜냐하면 우리 보유 종목이기 때문에 뭐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의 몫이긴 하지만은 지금 행복 구간이에요. 네, 요거는 뭐 좋다 나쁘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뭐합니다. 뭐 다른 종목들도 보유 종목 중에 이렇게 거론을 드리는 종목들도 덜어 있기는 합니다. 네. 하지만 네, 특별하게 뭐 거론을 못 드릴 만한 종목들이 좀 덜어 있기는 해요. 네. 그리고 그 2차 전지 관련주 뭐 이렇게 해서 또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모르겠습니다. 그 2차 전지 관련주도 물론 다른 종목들도 다 마찬가지지만은 이 시장은 변화무쌍 하듯이 그 종목들도 어떤 게 대장주 역할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대장주를 뺏겼다기보다는 다른 게 더 주목을 더 끌어서 그 종목이 더 올라가는 그런 시그널도 있긴 하죠. 네. 그렇지만은 2차 전지 아니면 아까 말씀을 드렸던 코로나 치료제라든지 백신이라든지 그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A라는 제품을 만들어 놨다가 요게 좀 단점이 있네. 어느 다른 회사 B라는 제품을 만들어요. 그 B라는 제품이 A 회사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 그래서 B라는 제품으로 다시금 대장주를 역할을 한다든지 그 B라는 제품으로 실용화를 한다든지 사용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덜어 있죠. 아직 개발 단계 중인 종목들은 개발 단계에 있는 종목에 관한 그 회사 종목들은 그런 변동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2차 전지 관련주에서도 조금 다시금 관찰을 하면서 진행을 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좀 보시면서 지금 보여드리는 게 그 국일제지나 상보, 크리스탈 신소재, 크린앤사이언스, 대창, 세미시스코, 아이콘 컴포넌트, 뭐 솔로에타 이런 종목들은 흑연 그래픽 관련주이긴 해요. 네,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재료, 네, 이런 것도 있고 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미시스코 같은 경우는 이때는 정말 뼈아픈 개인적으로 안 보려고 했는데 또 보게 됐네요. 네, 하여튼 이때
놓쳤어요. 네. 그래서 큰 상승을 몇 배입니까 이게? 네. 9,000원짜리가 5만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오늘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게 2차전지 관련주와 그리고 아까 5G 관련주 그리고 LNG 선박 관련주, 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금 시장이 안 좋을 때 비중을 너무 많이 쓰려고 하지 마시고요. 비중을 좀 아끼셔서 현금화 시키신 후에 어, 이런 저점에 있는 종목들, 전망이 있는 종목들, 좋은 회사들, 그래서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하셨다가 그런 것들 이제 장투주로 묶어 놓는 거예요. 하시고선 시장이 좋을 때는 또 단타로서 대응을 하면서 수익을 좀 챙겨 가시고, 네. 저희 회원님들 같은 경우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뭐 여러 분류의 직업을 가지신 분들도 더러 계십니다. 하시기 때문에 단타를 진행, 뭐 스캘핑 진행 하실 수 있는 분들도 더러 계시고, 네. 여러분들처럼 회사를 다니시면서 하루에 한 번도 이렇게 시황을 보지 못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세요. 네. 그런 분들 위주로 수익 종목들도 선정을 하고 있고 단타도 선정을 하고 있고, 네,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오늘도 역시 조금 좀 복잡했는데요. 어, 제가 댓글로 몇 가지 이렇게 좀 보완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는 부분 좀 드리고 해서 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쓴소리도 좋습니다.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튼 그 장이 좀 많이 안 좋아요. 네. 조심하실 필요가 있고, 저는 결론적으로 조금 비중을 좀 줄이셔서 현금화 하시는 거를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현금화 하셨다가 그 종목이 더 올라간다, 아까워 생각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좋은 종목들, 아직 생소했던 종목이라든지 그런 종목들 조금 더 공부하셔서 매수 타임으로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너무 물렸다고 너무 오래 끌고 가시는 것도 좋지는 않아요. 네. 오늘 고생들 많으셨고요. 네.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